자, 이미 이제 기사화가 됐지만 조금 걱정인 대목이 보여서 요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몰랐는데 이게 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돼서 일단 보여는 드리는데 이미 커뮤니티 사이에서 지난 금요일자 방송, 금요일자 매불쇼 방송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볼까요? 자, 뭐 이런 발언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분들이 아주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잖아. 그 식으로 온라인상에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그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분들이 아주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잖아. 그 식으로 온라인상에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발언의 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베라든지 극우 이런 일베, 극우 등등의 그러니까 요 발언만 따서 볼 게 아니라 앞뒤 맥락을 여러분들 다 보시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뭐 이거를 쉴드 치거나 커버 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탱크라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 일베나 극우화된 인간들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이걸 뭐 진짜 물리적으로 탱크로 밀자 이런 얘기가 아닌 걸로 보여요.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이제 이런 발언입니다. 근데 비유가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탱크 논란에 대해서는 뭐 일찍이 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근데 분들이 아주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잖아. 그 식으로 온라인상에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일베나 극우 애들이 존경하는 게 전두환이니까 전두환의 방식을 동의하는 놈들이면 전두환이 했던 그대로 해도 뭐 아무 상관없겠네? 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취지 자체는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야 니네 전두환이 한 거에서 전두환이 이 우리 민중들이나 선량한 시민들을 총칼로 탱크로 밀어버리려고 했던 그 과거를 니들은 미화하는 애들 아니냐. 그러면 니네가 찬양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해줘야 돼. 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걸로 보여요. 아주 뭐 지금 이 논란이 되는 지금 이 발언 자체를 앞뒤 맥락을 다 거세하고 요 발언만 본다고 하면 논란은 더 커질 것 같긴 해요. 커질 것 같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건 비유가 이제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이제 논란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이제 정준희 교수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잠깐 볼게요.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까 20대 얘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저는 관심을 가졌지만 관심을 갖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이제 희두 씨하고도 했는데 이들이 특정한 가치관의 바탕을 둬서 논리체계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경쟁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로 깨지지도 않고 논리로 깨지지도 않고 가치관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맞아. 그건 확실하더라고. 이거는 심리와 문화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형성된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가 뭐냐면 왜 이거 하고 싶은 태도예요. 맞아. 이들은. 그러면 이 하고 싶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대응을 하게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는 몽둥이를 드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몽둥이는 저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과는 약간 다른 방식, 문화적 방식은 문화적 방식이라는 건 희두 씨 같은 분들이 조롱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들을 찌질하게 만드는 법, 그들을 쪽팔리게 만드는 법. 저는 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밈 대 밈으로 대응하는 또 부위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의 영역에선 이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됩니다. 법과 제도. 그렇죠. 권력이 전반적으로 밀어붙이는 방향에 의해서 쫓아가게 만들어야지 이들을 설득해서 우리 권력을 지지하게 만드는 방식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정준희 교수님이 지적한 건 이제 두 가지거든요. 합법적인 권력을 통해서 몽둥이를 들어 제압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 법과 제도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법과 제도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극우화된 20대들이나 실제 범죄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역사를 왜곡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그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극우화된 20대들에 대해서는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왜곡하고 조롱하고 우리 5.18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역사들을 왜곡하는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사건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 권력으로 몽둥이를 들어서 제압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문화적으로 이들의 태도는 대화가 불가능하고 상식적으로 설득이 어렵기 때문에 황희두 이사님 같은 분들이 대응하는 방식, 얘네들은 찌질하고 얘네들은 대화가 안 되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정말 부끄러운 애들이고 쪽팔려서 못 견디게 만드는 방식 두 가지의 방법을 써야 한다. 이제 이런 취지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취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앞뒤를 들어보면 그런 맥락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양보를 해서 이 내용이 잘 뭐랄까 설득되게끔 좀 완곡한 방식으로 전달이 잘 되면 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책임질 건 책임지게 만든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들도 똑같이 쪽팔리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요런 이제 취지로 보이거든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정준희 교수님의 발언을 너무 또 이렇게 왜곡하거나 막 침소봉대할 생각은 저는 없어요. 근데 오늘 내가 이제 이 영상 세 가지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내부에서는 이렇게 신나게 떠들더라도 이것이 상대 진영에 명분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명분을 주느냐? 20대 전체를 매도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20대가 반민주당화 되는 것과 극우화 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20대 전체를 극우적이다. 20대 남성 극우다. 20대 여성 극우다. 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었는데 반민주당화된 2030들이 해당 영상이나 해당 관련 보도들을 보고 또 뭔가 이 반민주 성향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명분을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진영 내부에서 빅 스피커들이나 대형 미디어들이 이 내부에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한 말이 어떤 영향을 사회적으로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신 걸까에 대한 약간 일부의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최욱 앵커의 그 탱크 발언이나 이 정준희 교수님의 이런 발언들이 혹시 나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나와 소통을 자주 하고 나와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 멀리 저쪽 멀리 나가 있고 우리가 어찌 보면은 설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너무 또 저 멀리 보내버리는 건 아닌가? 이미 멀리 가 있는데 더 멀리 가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뭐냐?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기사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이걸 물어버렸는데 중앙일보도 다 물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상황이 쉽지 않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저한테 책임을 또 이제 책임지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 보이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내가 이를 키웠고 제가 이거를 확성시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또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이 방송을 하고 이 해당 주제를 다룬다고 해가지고 마치 사태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 그 정도 아닙니다. 네, 저의 영향력이 그 정도인가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제 방송에서 다루는 이유는 일단 제 마음이고요. 자,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최근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대형 스피커들이나 대형 미디어 채널들이 자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의 그 무게에 비례한 책임이 어떤 건지를 좀 방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여실히 드러났고,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제가 요 며칠간 많이 흥분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디어의 영향력은 곧 권력입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은 권력이고요. 그 권력을 다들 모르지 않습니다. 뭐 겉으로는 얼마나 최대하게 겸손한 척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 권력을 향유하고 있어요.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권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느냐? 자기 방송에서 특정인들을 거론하지 않아도 편을 가르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신에게 협조하고 있는 여러 패널들과 그 방송을 소비하고 있는 여러 이 지지자들이 알아서 편가르기를 해주고 알아서 상대방을 찾아서 욕해줍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왜 몰라요? 김어준 씨가 친청과 친석의 대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걸 지령으로 받아들이고 친석계 명단을 만들었어요. 딴지란 사이트에서. 그건 편가르기가 아닌가요? 그거를 그럼 김어준 씨가 모르겠느냐? 그건 뭐 내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채널을 소비하시는 일부 극단적인 분들이 편가르기에 돌입하고 그런 명단을 통해 저 같은 사람이나 뭐 예를 들면 친석계 우두머리 이동영, 뭐 거기 3위 김묘성 등등 거론됐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죠.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대형 매체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파워나 이런 걸 본인 스스로 누리면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자기의 입으로 하여금 어떤 문제가 터져서 어디에서 기사가 나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더라도 나는 그런 취지로 말한 게 아닌데? 내 잘못 아님? 오해하는 놈들이 문제지. 이런 방식의 무책임함, 이게 수년간 이어져 온 거를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취지가 어땠든지 간에 그 해당 방송과 컨텐츠의 취지가 어땠든지 간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기회를 맞이해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크게 부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자 이거 아닙니까? 자, 봅시다. 또 기사가 안 나왔으면 굳이 다룰 필요도 없죠. 예, 기사가 안 나왔으면 굳이 다룰 필요가 없죠. 근데 기사가 나버렸죠. 오늘 일요일입니다. 이제 일요일에 기사가 나면 보통 이제 한 주에 영향을 주니까 이걸 또 이거 이준석이 문 거는 나는 뭐 이건 뭐 이준석 한 거라 가지고 별로 다루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예, 별로 다루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쭉 요런 식으로 이제 등장해 버리잖아요. 펜앤드 마이크가 어제 밤에 문 거를 제가 봤고요. 자, 매일신문이 또 물었고 여기에 중앙일보가
이준석 발언을 소개하면서 물었죠. 이런 식입니다. 이준석은 이제 이런 거를 놓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은 이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갈 겁니다. 20대 이미 세대 포위론으로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준석은 결국 이 그 해당 매체의 발언을 20대를 선동할 용도로 써먹을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공정과 형평의 가치를 내걸고 있죠. 자, 보십시다. 일베 회원을 겨냥해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일관성과 양심이 있으면 지나쳐선 안 될 것이다. 이제 이거를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SNS상 어떤 기업이 탱크데이를 갖다가 마케팅 삼은 거를 저격을 했잖아요. 그죠?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왜 기업은 건드리고 자신에게 그래도 유리한 매체들, 자신에게 호의적인 매체들은 동일한 표현을 썼는데 왜 건드리지 않느냐라는 프레임을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정의 가치, 형평의 가치로 떡밥을 제대로 물었기 때문에 이준석이 등장하는 순간 이건 이제 정치권에서 이슈가 될 거고 아마 두고 보십시오. 이 사태가 이렇게 적잖이 마무리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지금의 상황은 특히 20대가 보수화되어 있고 게다가 지금 잠시돼서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이라 불붙이기가 딱 좋은 소재가 이준석에겐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명분을 그럼 이제 누가 준 거냐? 이 발언을 그러면 명분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우리가 복기를 해봐야 되겠죠. 안타까워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아이고. 자, 그래서 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탱크데이라는 표현에 꽂혔던 대통령이고 불매운동까지 갔다.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라는 말은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이 불매 및 퇴출을 선동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면 신세계는 건드리고 매불쇼는 건드리지 않는 게 말이냐 되냐라는 식으로 결국 형평의 가치, 공정의 가치를 대통령에게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말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대통령이 나설 일이 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SNS에 굳이 반응을 보일 필요도 없는데 그럼 이제 뭐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을 저격할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 떡밥을 제대로 물어버린 거죠. 대통령이 SNS에 반응하지 않으면 거봐라 선택적이다 라고 또 선동할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이제 중요한 거는 안타깝게도 이제 해당 발언이나 이제 비유에 대한 문제인데 이 비유법이 뭐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앞에 소개를 드렸잖아요. 소개를 다 드렸는데 어차피 언론이라는 곳은 단 한 문장만으로도 맥락을 거세하고 한 문장만으로도 그 대상을 얼마든지 악마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아쉬운 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또 딱 세 매체만 보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는 이것도 아쉬운데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선 딱 이 세 매체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세 가지 매체라는 게 전부 다 어르신들 보는 채널 아닙니까? 매일신문, 채널A, TV조선. 여기 다 유튜브를 하고 있고 종편을 하고 있는 매체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안타까운 건 이 스피커들의 해당 발언이 종편에서 어떻게 소비되느냐, 케이블에서 어떻게 소비되느냐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명분을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조롱을 섞어 볼게요. 김용남 녹취 보도, 김용남의 녹취 보도를 통해 김용남이 네거티브에 난도질 당한 대상이었죠. TV조선이 보도했던, 이걸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비판하실 분이 있어서 미리 언급하고 갑니다. 매일신문이나 채널A나 TV조선이나 찌라시 수준의 조중동 매체, 이런 찌라시 수준의 매체 보도를 인용한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실 분들은 과거 이분들이 TV조선의 녹취 보도를 자기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십시오. 네,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TV조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던 분들이 TV조선한테 지금 보도를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자, 최강욱, 영남 유권자 강도와 가까워진 인질, 잇따른 선거 불복성 논란. 국민의힘 지지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영남 유권자들을 겨냥해 강도와 가까워진 인질 같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서 여권에서 반대 성향 유권자를 폄훼하는 발언이 계속 나오는 건데 야권에서는 사과와 함께 주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나는 심지어 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알았네. 그러니까 최강호 의원이 하신 발언은 강도한테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 강도와 가까워지는 딱 그 모양이다. 홍사훈 쇼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명분을 주거나 빌미가 안 되게끔 발언을 할 수는 없는 건가? 이 생각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영남권 선거 결과를 아쉬워하면서 영남권 유권자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쁠 만한 발언을 굳이 왜 했을까? 그러니까 저도 심정적으로는 뭐 대구 유권자분들 너무 서운하다. 부산 유권자분들 좀 너무 서운하다.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신 거냐. 국민의힘 부활의 신호탄을 다시 쏴주신 이 영남 유권자분들한테 너무 서운하다.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비유를 할 때 강도한테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 강도와 가까워지는 그 모양, 뭐 이런 부분에 동의하는 분들도 일부 있을 거라고 봐요. 와, 정말 훌륭한 비유법이다. 와,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매체에서 어떻게 다뤄질 것이고 이 발언이 결국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 갈등과 동서 갈등과 대통령은 중도 보수로의 확장을 하면서 우리가 먹어보지 않은 영토를 더 넓혀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좁히는 결과를 낳게 만드는, 더 영남 유권자들이 저래서 민주당 안 찍어 라는 민심이 생기게끔 그런 불필요한 비유를 왜 할까? 왜 불필요한 갈등을 자꾸 조장하게끔 만들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이번 주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떠들었을 때 내 발언이 어떻게 소비될 건지에 대한 예측, 이 정도는 나는 정치를 좀 하신 분들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본인 스스로들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디어 권력, 미디어 영향력이라는 건 권력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이 발언을 보도한 TV조선이라는 매체나 조선일보, 채널A, 동아일보, 뭐 매일신문 이런 데가 주로 영남권 유권자들이나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매체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왜? 진보 언론은 안 다뤘어. 아무도 안 다루잖아. 조용한데 꼴랑 3개 매체밖에 안 다뤘는데 네가 키워주는 꼴 아님? 이렇게 주장하시기에는 첫 번째, 일단 그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 TV조선의 녹취 보도를 굉장히 동서고금의 그 뭐라고 해야 돼? 금과 옥조처럼 여기셨고요. 두 번째, 그 해당 매체를 우리가 안 본다고 해가지고 그럼 영남권 유권자는 안 봅니까? 보죠. 종편에 나가고 종편뿐만 아니라 어디 케이블에도 나가고 뭐 하다못해 TV조선이 만드는 유튜브를 대구 유권자가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동장을 더 넓게 못 쓸 거 아니에요. 조선이 아무리 개똥 같은 매체여도 조선이 프레이밍 하는 거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왔다 갔다 하고 중도무당층의 표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모두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중동마저도 어쨌든 유념하고 신경 쓰면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네, 씨. 자, 그래서 본인들이 하시는 발언에 대한 어떤 무게, 그리고 책임, 영향력이 적어도 박영식의 제곱에 비례하시는 분들, 제곱에 수만, 수천, 수억 배에 비례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수억 배의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추자씨 같은 분도 있고 대구에 뭐 우리 강수영 변호사 같은 분도 있고 대구에서 민주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 평생의 노력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서울 중앙정치권에서 한마디 한마디 쏴붙이는 게 영남권 유권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다는 거를 모르고,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서울시 선거나 대구시 선거나 정말 소중한 내 대구처럼 여기지 않으면 못 이긴다니까. 서울특별시도 이제는 보수특별시가 됐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이 이 많은 지역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말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심조심 발언하지 않으면 한마디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지역구가 넘어간다니까. 이번 선거는 안 그렇겠어요? 이번 선거는 안 그랬겠냐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